약간 제가 뭐 임무를 맡게 돼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대구국내총에서 일하고 있고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년 행사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행사를 만들었는지 2014년도 프레저항예술제인 인천에서 이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망국의 예술가에 저항하라. 이런 망해가는 나라에 있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저항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가? 현주씨? 이거 누르나? 소개가 지금 저항했을 때 총괄로 작년에 프레 기획이고 올해 종신형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종신형 무슨 종신형이야? 지금부터 소개를 총괄로 왼쪽 거. 이거 하면 넘어간다? 이게 뭐 총감독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예술제가 이게 사실은 기존에 보면 이 기획자나 감독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행사는 아니고 예술가들이 하고자 하는 걸 이제 판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이제 기획자나 연출자들이 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민총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행사를 만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생각에 이제 저도 민총이 있지만 민총이 사실 뭐 흔히 이렇게 불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예술단체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이제 역사가 좀 깊죠. 올해는 29년 됐을 겁니다. 작년까지 28년 역사가 됐었는데 28년 역사가 있어 길긴 하지만 상당히 노쇠한 조직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민족예술 또는 진보예술이라고 하지만 진보적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는 조직이라서 그래서 이걸 뭐 고려장해버려야 되나 이 조직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낡은 조직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쇄신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저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신면, 노무현,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총이 제대로 진보예술 조직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반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돼서 다시 탄압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생각해서 무엇보다 좀 조직 쇄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돼도 많은 예술가들하고 연대하고 그 예술가들의 어떤 진보적인 그런 이 성격들을 유지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좀 민의총을 대표하는 행사를 새로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민의총의 행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민의총이 행사지만은 약간 어떤 원초적인 저항성을 가지고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신뢰를 얻고 또 이런 진보 예술을 확장할 수 있는 판이 되는 민의총의 판을 열지만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에 저항적 예술가들이 활개치고 교류하는 행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약간 그렇게 저는 제안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하길 바랬는데 조금 한번 잘 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프레행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좀 했고요. 목표는 한국을 좀 대표한 저항예술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민총이라는 이 조직을 좀 비춰서 늙더라도 항상 젊은 그리고 첫 마음 같은 것들을 비추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뭐 작년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연이어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고 그래서 좀 슬프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 강화돼서 더 슬프고 이런 상황에 실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여기다가 더해서 세월호 참사 이렇게 나니까 약간 느낌이 국가가 침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이 기획을 했던 당시에 세월호 침몰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 기획이 들어갔는데요. 이 망해버리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망하고 있는 나라 보고 그냥 굿 보고 나라가 망하니까 더 예술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예술가가 지금 뭐 아까도 앞에 얘기했듯이 지원금에 좀 길들여져서 그리고 또 권위에 줄 서서 자본에 덜미 잡혀서 제대로 예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민중예술, 비주류예술, 흔히 말하는 저변예술, 저항예술, 민족예술, 독립예술, 자립예술 등등 여러 용어로 보이는 이런 예술들을 좀 모아서 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되게 주류 예술 카르텔 밖에 있는 예술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다. 그리고 또 총체적으로 좀 이 행사를 통해 탐구를 해본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이들과 어떤 소통 방식 같은 게 제대로 잡히면 좋겠다. 그리고 일종의 저항예술 해방구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술가가 아닌 다른 그들의 세상을 위협할 예술가들의 좀 창조적인 활동을 모아보자. 아주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면 좀 지겹죠. 그리고 저항예술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이 문단이 됐든 또는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공간이 됐든 어떤 플랫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은 저항예술의 어떤 플랫폼이 있느냐, 어디를 통해서 저항한 예술가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그게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한 축을 세울 거냐 했을 때 이 축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국예술가여 단결하라 또는 저항하라,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죽 작가가 붙여놓은 벽보인데 막 사람들이 찢어놓는 것들을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해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봤던 겁니다. 이 프레행사라서 한번 이 저항예술이라는 이 묘총 내외의 판을 한번 읽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작년에 사실 열어놓는 판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하는 공연이나 행사들을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행사들, 이런 쇼케이스는 전시 공연으로, 컨퍼런스는 사례 발표, 여러 가지 가치나 철학, 방법론, 협업, 네트워크 이런 이제 다종다양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타 또 축제의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파티, 마켓 실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했고, 되게 좀 무책임한 기획들이죠. 집단지성, 별난 감성, 열린 기획,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라는 게 사실 되게 관객 서비스고, 보면은 어떤 기획자나 연출자가 자신의 이제 예술가를 동원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예술가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구현하는 축제로서 해보자. 그리고 올해도 약간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어떤 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그런 걸 해서 열린 기획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스텝이나 예술가들이 이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예술을 위한 이 서포팅을 하는 그런 쪽이고요. 예술가들은 제대로 자기 예술을 피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 했던 장치가 사실 미술, 음악, 공연, 정책 등등에서 이 약간 이 표현 방법의 장르를 나눠서 자문단을 한 현장 예술가들 위주로 해서 한 장르마다 한 10명 내외로 해서 좀 해서 자문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조금 판을 펼쳐내는 그런 방식을 좀 썼었고요. 그리고 이 자문에서 나왔던 예술가들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현장 예술가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라고 해도 되게 선생님들이 아니라 젊은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 또는 이제 예술가 외의 어떤 이론가들 등등을 이제 모아서 좀 했었고, 어떤 연출 방식으로 어떤 저항을 하냐,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하냐, 많은 질문들이 자문회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고민해서 하면 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데 집중을 한다면 행사 자체가 어떻게 규정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이것들을 그냥 이제 이 망라에서 한번 펼쳐놓고 이걸 보완해보자 이러는 아이디어로, 일단은 아까 김종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난장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제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장소는 인천에 사실 그때 아시안게임 예산이 있어서 그 잉여금을 조금 받았어요. 아주 작은 예산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 인프라를 깔고 예술가들한테 차비 정도 주는 예산으로 하고, 인천 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이고 해서 되게 냉방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필요해서 공연 전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공간, 인천 아트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광장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여러 공간들이 전시, 세미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되게 좋긴 했는데, 이곳이 되게 대중들이 오지 않는 공간이라서 과연 저항적인 예술이면 광화문에서 펼쳐지고 세월호가 있는 또는 다른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둬놓는 게 과연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은 김수현 작가님 계시지만 여기서 약을 파는 퍼포먼스를 하시기도 하시고, 여기는 부산에 있는 스카웨이커스가 스카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김주열 씨 공연들. 음악 같으면은 여기 나왔던 게 펑크, 힙합, 장르 치면 되게 많아요. 민중가요부터 크러스트락 등등 동료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중구난방이었죠. 보통 락 페스티벌 이런 거 하면 어떤 장르의 팬들이 노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EBS 애들 보면 아침에 노는 프로부터 교양 프로그램까지 다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마당에서는 약간 굿이나 마임이나 마당극, 마당에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까지 좀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그 전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때 박정희 이하 작가가 했던 박근혜하고 김정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문화재단 관계자 한 분이 오셔서 이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더 낙서를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검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를 좀 더 해드렸죠. 그래도 좀 만족하지 않았을 텐데 더 이상 입원되진 않았고요. 약간 요건 룰루랄라 팀에서 했던 부분이고, 요건 장예술 대동여지도라고 해서
대동여지도를 펴놓고 한국 안에 여러 가지 분쟁 지역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요소들, 파업하는 현장들, 뭐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 이런 곳들에 약간 미술가들이 했던 작업들을 얹어서 표현을 해놓고 여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쓰는 전국에서 왔는 예술가들이 왔기 때문에 방명록처럼 이걸 사용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거 뭐 콜콜 조형물들이나 몇몇 대형 조형물들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규환 작가가 만들었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요거는 사람의 얼굴이고 요 발인데 눈물이 전체가 이제 파도가 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예, 이건 이때 처음 공개됐던 작품이고요. 약간 이 내용들이 현재 시국에 대한 이야기들,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이제 본인들이, 딴 곳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예술들을 좀 표현하는 장이기도 했어요. 이게 2층에 따로 이제 19금 섹션으로 좀 마련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1층 섹션이 대부분 뭐 이쪽은 청도 송전탑 현장에서 처음 갔던 좀 젊은 예술가들이 그때의 과정을 일기처럼 적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바깥 공간을 이용해서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아까 나왔던 2층에 오면 만족시켜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 좀 아마추어 퍼포먼스부터 상당히 이제 뭐 미술과 공연을 넘나드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당연히 있었습니다. 송하영 작가님. 뒤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 인물이 있네요. 형식은, 전시가 이제 되게 자유로운 형식이었어요. 일부 이제 벽을 선점해서 일부 구간을 프리보드 형식으로 전시를 하게 이제 했었는데, 갈등이 혹시 생길까 걱정했는데 큰 갈등 없이 다 모두 전시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문제없게 진행이 됐고요. 1층은 좀 기획전으로 세월호, 대성부정, 뭐 현장예술 이런 위주로 좀 전통적인, 저항적인 예술 또는 민중예술인데, 거기에서 좀 지금의 경향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2층은 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사회적 근기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아까 있었던 퍼포먼스나 조형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었고요. 컨퍼런스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었던, 그 해세이티, 입간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했던 분들 이름인데, 이렇게 꼴로 하고, 이 포스터 역시도 뭔가 중구난방이었던,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배인석 선배가 만들었던 건데. 신상하양, 여기 배인석 선배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려놓은 데다가, 그 낙서 위에다 이걸 입혀서 최현정 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이론가로서 이광수 쌤처럼 이제 개예술, 장애미디어 얘기한 분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분들, 그리고 어떤 공연하고 자신의 이제 그 예술 행위를 같이 이야기한 분도 있는 반면에 미술계 또는 예술계 안에서 손먹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발언들도 많았었고요. 뭐 손희상 씨 같으면 경찰한테 잡혔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약간 뭐 자신 있게 얘기했으나 뭐 약간 좀 초짜인 것으로 그런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일 실용적이다 생각했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고요. 좀 토론을 하고, 뭐, 토크 콘서트 형식도 있었고, 영상 상영을 하면서 이제 여기, 제주도 같으면, 콜콜이 아니라 거기, 제주도 세군기지에 대한 영상 상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었고, 고민을 얘기하고, 집중 탐구를 하고, 뭐, 강연을 하고, 투쟁 현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생활예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이랬었죠. 그리고 기타 아까 장르가 있었던 게, 저희가 예술가들한테 이 화폐를 줘서 이걸 좀 사용하도록 했는데, 일부 좀 운동 성향 중에서 또 되게 북한에 대한 어떤 모독을 하면 싫어하는 분들은 좀 거부감은 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게 있을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티셔츠를 판매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예산을 충족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뭐 예술가들이 판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티셔츠를. 그래서 상당히 판매는 좀 부족했으나, 이 자유분방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신 이제 이동수 선생님은 사실은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현장에서 테이블 하나 달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예술가들 중에서 그냥 와서 그냥 행사를 진행하신 분도 많았고요. 김순 선생님은 이렇게 이 가카스라고 이 유사 상품을 팔아서 지금 부산에 대저택을 마련했다는 소문인데 진짜인지 그건 좀 이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이게 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남들은 예술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이 자객스러운 태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팀들도 부산에 잡지낸 팀들도 실제로 이야기 없이 그냥 와서 진행을 했던 놀만한 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정항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 고영철 씨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29급 마켓, 달달한 마켓, 뭐 비주얼 마켓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부분도 마켓이 좀 포함을 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뒤풀이 비용이 부족해서 뭐 그런 거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황 중계를 하는 팀들이 있었고요. 뒷풀이 할 때 리멤버 0416이라고 인천에서 하는 거리예술 행동팀들이 예, 공연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분들 이름들이 되게 잘 안 보이시죠? 작게나마 행위로 참여했던 분들 이름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었고 빼보니까 음악이 뭐 52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은 291명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전시가 되게 많았죠. 전시에 김덕원 씨가 좀 오버하는 바람에 너무나 부족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2일간 한 5,000명 정도 왔는데 이게 작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아트 플랫폼에 제가 행사 준비하면서 가봤는데 하루에 한 10명 이상 온 적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왔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보다 약간 예술 관련된 분들이 좀 많이 온 게 아닌가, 이 예술가들이 한 몇 명씩 또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종류들은 이제 다양한 것 같아요. 딴따라 환쟁이 뭐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하긴 한데 다양한 이 사람들이 있었고 다뤘던 주제들도 되게 좀 다양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세월호나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예술가들 위주로 좀 이제 해야 되냐 이렇게 기준을 정했던 건 그냥 조금은 너무 유명세가 있는 예술가보다는 이름이 좀 덜 알려진 예술가를 더 배려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을 더 알아보자. 아니면 이렇게 신경을 써도 사실은 뭐 수도권 예술가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예술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자. 또 과거의 예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항예술이라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더 주목하자. 그리고 다양한 양태를 그대로 담아보자. 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뭐 실패나 금기사항들, 성공했던 사례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보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회 행사를 위해서 공연 사례 발표, 직접 통화, 카톡 문자 등에서 이제 결과 분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술가들 예,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때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실제로는 저항적인 상상력을 올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존중한 좀 다층적 워크샵을 다음에 꼭 하자. 그 각 장르별로 지금 감독들이 정해지면 급하게 콩쿠볶아 먹듯이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되고 성남시 하기로 된 게 많이 되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계라고 한다면 사실 작년에 행사 예산이 4천만 원이었어요. 좀 너무 심각하게 작은 예산이라서 스태프들은 비용을 못 받고 뭐 자기들 비용도 아직 못 받은 적자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원처에 따라서 장소가 인천 내 장소에 한정돼서 그렇고 올해도 이런 한계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축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약간 민회총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 뛰다 보니까 각각 방식들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전문 축제 스태프들이 아니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이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얘기가 있었고 약간 민회총에 대한 여타 예술가들의 단체 불신이 많다는 걸 이때 좀 깨달았습니다. 민회총이 한다고 했을 때 작가들이 민회총이 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아서 실제 뭐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반성과 노력과 사죄와 배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죄와 배상. 예. 그 민회총 내부에서는 행사에 대한 조직의 설득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회총 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제 깔아주는 판이라는데 그걸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사실 박아서 막 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싸우지 않고 한번 봐라 이런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획 연출 뭐 등등 있어서 다층적 접근과 시도는 있었지만 상당히 이제 정과 영역과 실험 영역에 대한 구분이 미흡하고 막 그렇게 이 작은 예산과 스텝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계가 있었다 얘기도 있었고 예술가들이 어떤 욕구가 있을 때 현장에서 펼쳐내기 위한 인프라들을 더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고 또 파격적인 이러지 않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어느 만큼 펼쳐낼 수 있을지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이구 왜 이러든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한 성과라는 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나가는 게 차비 식사 숙소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예술가들이 제대로 어떤 생계를, 아까 밥 이야기 장창 선생님 하시던데, 밥을, 이틀 동안 밥을 해결을 할 수는 있긴 해드렸는데, 그렇지만 이게 진짜 그런 식이 아니라 약간 예술가들이 한번 놀러 와서 자기들의 것들을 펼쳐내는 그런 식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 혹시나 해서 해본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은 그랬는데 291명이나 되는 예술가들이 좀 화답을 해줘서 되게 이게 무엇인가, 그래도 행사 지속과 더 나은 행사를 위한 목소리들도 많았거든요. 막 응원도 해주시고 다음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판 벌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던 예술가들이 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또 교류도 하고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거 역시도 성과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하는 그런 것도 역시도 성과가 아닌가. 또 만나서 또 싸우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2015년에 그러면 프레행사였으니까 2014년이니까 지향예술제를 열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정규적인 예술축제로 설정을 하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약간 이 예술제만의 가치와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그냥 쳐내야 하는 일인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했을 때 사실 아래쪽으로 설정해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여러 가지 숙제는 많아요. 저희가 모든 게 다 숙제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선문답들이 좀 있었고, 2014년이 이제 저항예술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상륙하고 나서 어디로 흩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대가.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장소 정례화가 필요한데, 일단 성남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성남에 연예인 시장님, 이재명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장소 정례화를 해서 이제 올해만 할 것인지, 이제 하고 나서 또 다양하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보수 정권이 남은 2년간 예술의 저항성을 회복을 하고, 3년 뒤에 이제 만약에 이게 나름은 좀 보수적이지 않은 정권이 잡더라도, 이게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좀 국제적인 현황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다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있고요. 3년 동안 이게 관의 자금을 작년에 받아 했고 올해 역시도 그럴 텐데, 그래도 약간씩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마중물 기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개인 후원이나 수익사업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항예술을 확고한 플랫폼이 돼서, 장소와 기간을 정례화한 축제가 돼서 가치지향과 연대범위, 열린 기획 방식 이런 전통들, 예술가 중심에 대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사는 뭐 아직까지 되게 백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결정된 부분하고 인프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 뭐 설명하라고 했지만 사실 좀 방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남에서 예술 대단지 사건이라고 한 이유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작년에 있었던 저항예술 대동저지도, 대한민국의 골칫거리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북에는 자세히 사정을 모아서 한 분만 좀 넣었고요. 나머지, 이쪽에 뭐, 송전탑, 뭐, 파업, 세월호, 뭐 등등, 콜트콜, 뭐, 쭉 이렇게 넣었던 그런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지역에 온 분들이 방명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적으라 했는데, 너무 빨리 그 파괴미술팀의 전명쌤이 물감을 푸는 바람에, 방명록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긴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원칙 중에 유지하고 싶은 원칙이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이 개별 연출과 또는 기획자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방담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상상력을 높여내서 행사를 만들고 스태프들이 그 상상들을 구현하는 것들, 이 방식들을 계속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약간 바닥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현장, 명망가보다는 바닥예술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예술. 또 바닥예술가 하니까 되게 불쾌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나쁜 뜻의 바닥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폰만 잡는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좀 표현의 자유 부분은 축제라고 하면 대부분이 관객 서비스니까 그게 아니라 좀 예술가들의 해방구가 됐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저한테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올해 행사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 너무 예술가들의 평등주의가 너무 지나쳐서 사실 이제 예술가들 역시도 이걸 다 토파보긴 힘들었다. 그래서 약간은 선택이나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뭐 비엔날레 형식으로 다 하더라도 홀수년은 전시에 집중하고 짝수년은 공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쪽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좀 중심 맥락을 잡아서 예를 들어 예술가 캠프면 진짜 캠프를 한다. 난장이면 난장을 한다. 다른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강조하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좀 방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뽑아보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무언가 파격적인, 외형적인 파격이 있어야 된다. 축제장의 디자인이든 무대 형식이든. 이름은 저항예술제인데 와보니까 막 텐트가 있고 의자가 있고 또는 뭐 다른 축제 요소들이 다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불편하더라도 좀 파격이 있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술가들하고 소통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냥 저항예술제 오시라 했을 때 이게 무슨 축제인지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떤 의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가할 것인지 막 이 국가를 붕괴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판 재밌게 놀고 가는지 그리고 레파토리를 공연팀이나 미술팀 같아도 어떤 팀들이 있던 걸 그냥 가져오는 게 지금 당연히 예산적인 축제로서 맞겠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면 이 축제에서 어떤 그런 발현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대중행사냐 예술가들의 놀이판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두 마리를 다 잡을 거냐 판단이 조금 더 서야 되겠다 얘기가 있었고 저항예술제라고 했는데 1회 때 가보니까 거의 정치적으로나 시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저항예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너무 이런 부분에만 집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강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들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 짧은 과정에 8월 23일 행사한다 해서 이제 2달 남짓 남았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처럼 자문위원을 좀 두는 형식은 두려고 합니다. 근데 자문위원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영감님들이 아니라 좀 재밌는 활동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싶고요. 표현 양식이나 미학 철학 이건 뭔 얘기냐면 작년에 표현 양식에 대한 부분만 해서 자문위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표현 양식 외에도 예술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작년에 고문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 세대들과 되게 불화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뻘쭘해 하시면서 의자도 주지 않는 그런 행사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노년 세대가 좀 화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한데 이 노년 세대하고 약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언을 받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중심 주제를 조금 잡았으면 싶은데 일단 떠오른 거는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연장전이라는 형태로 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아주 많은 예술들이 세월호를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국적인 상황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전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삐라를 뿌려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그래피티를 해서 심각하게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었는데 이 반달리즘에 대해서 되게 사실 포털 사이트 여러만 보면 뭐 거의 죽일 놈들이 다 됐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제안이고요. 다르게 얘기는 더 해주시고 또 물론 이제 전시하고 미술 그리고 뭐 컨퍼런스 등등 이제 다 공연도 감독님들이 계시니까 그 중심으로 좀 모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예술가 워크숍이나 캠프를 통해서 사전에 대중 공개하기 전에 이제 과정으로서 어떤 축제를 만든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계속 말이 겹치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저항예술 조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총 외에도 뭐 뮤지션 유니온이나 자료음악 생산조합 음악 같은 그런 게 있을 테고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이 사실은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했었는데 이분들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제 강화 이건 그래도 스태프들이 그냥 아무리 시다발이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일부 감독들이 뭐 미술은 아마 최은정 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예술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하는 연출 방식이 제 생각에는 리서처로서의 어떤 기획자나 연출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모르는 예술가들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할 텐데 그래도 감독제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감독이 권한을 준다면 그 효율이 증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성남의 특징 성남 가봤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신도시라서 성남시청이 아주 크더만요. 뭐 몇백억 들여주었는데 성남이 그때 모라토리움 데일 때 시청을 팔려고 그러다 못 팔고 해서 시청 광장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제 흔히 말하는 경기동부라고 하는 종북 좌빨로 표현되는 경기동부의 총본산이 성남이잖아요. 근데 성남이 71년도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게 참 재밌답니다. 이게 임미리 선생님이 적었던 그 논문도 봐도 나오던데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이 맨 광주가 성남에 포함되어 있죠.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쇼소경제에 반발해서 철거민들이 도시를 점거했던 대규모 사건이 있었는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이게 되게 폄하되어 있고 역사학자나 이 민중운동에 있어서도 크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서러움으로부터 이 경기동부가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더 묵과적인 태도로 더 강력하게 더 이 센 아젠다를 세워가지고 운동을 했던 역사들이 있어서 뭐 실제로 이렇게 쫓겨나서 빈민들이 하우스 비닐을 덮고 그냥 구덩이를 파서 잔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도시가 성남이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뭐 판교 가보니까 막 게임 회사와 아주 화려한 무엇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성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은 제목은 약간 예술대단지 사건으로 저항을 붙일까 생각 중인데 이 약간 요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해서 예술가들이 여기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좀 매칭은 했는데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읽은 성남은 계획도시로서의 어떤 성남 그리고 뭐 그런 정도였고 그 외에 이제 역사들이 아주 성남이 깊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은 아니라서 이렇게 일단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괴이한 시장 이재명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대권을 조정할 때 저희를 좀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재명 시장을 좀 더 많이 이용해 먹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뭐 홍보대사로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예, 좀 있습니다. 약간 SNS에서 워낙 많이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자, 행사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및 오리공원 일대 여기 보면 여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지하철로 보니까 여기 오리역하고 미금역입니까? 여기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오면 1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작년 인천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가 성남 시내이기는 하고요.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요점에 있어요. 요점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수종말 처리장 여기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반대를 해서 못 돌리고 그냥 방치돼서 돈만 뭐 100억인가 쓰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버려진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은 되게 번듯한 데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판교하고 소개하는데 성남민총에서 소개하는 데 가보니까 너무 번듯한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지어놓기만 하고 신도시의 이제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은 좀 펼치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여기가 좀 버려진 공간 같은 느낌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성남에서 여러 얘기가 있답니다. 이게 뭐 어떤 대안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얘기도 있고 이제 보면 흔히 뭐 이 산업유시설들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던데 그래서 이 공간하고 옆에 오리공원이라고 되게 산책을 많이 하시는 천변공원이 있어서 오히려 이 공간이 조금은 우리가 펼쳐내기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리고 성남으로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이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쪽을 결정을 했고요. 근데 여기 하수종말 처리장이 흥미로운 공간이긴 한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시설 자체가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라 산업중심 공간이라서 전체 공개할 수는 없고 일부 공간을 요새 안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안전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조금은 이 손을 보고 또는 이제 일부는 갈 수 없게 한 다음에 이곳에서 행사들을 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가 종말 처리장인데 종말 처리장 입구부터 해서 이쪽으로 철조망이 쫙 쳐져 있어요. 그 철조망에다가 이제 좀 그림을 걸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버려진 창고를 조금은 단장해서 컨퍼런스를 한다. 그리고 음악 공연장이 여기 보면 되게 넓은 잔디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을 하고 천변에서 마당 게릴라 공연 같은 것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전시장 중에서 아까처럼 19금이나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아마 그 약간 토목 사업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토목 사업이라면 좀 그렇긴 한데 예, 능력 있는 목수님들과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철조망입니다. 여기가 통제된 공간인데 이쪽부터 치면 100m 넘게 이렇게 이 철조망이 있고 이 안에는 버려진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면 여기 그림들을 건다거나 그리고 조명을 좀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전시를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건 더 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곳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좀 버려진 공간인데 여기를 조금 더 손을 봐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리공원 안에 넓은 잔디 광장이에요. 이곳에서 음악 공연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천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간인데 이게 되게 느낌이 요새 보면은 이 사업들이 구획이 잘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좀 내추럴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예술들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공원이라고 하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시설에서 약간은
쉴 수 있는 쉼터들, 뭐 예술가들하고 음료를 나눠 먹고 쉴 수 있는 그 카페 같은 쉼터 같은 것들을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입니다. 예, 보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더 성남에서 하는 상인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